94세의 김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2층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고 일주일에 3번 직접 차를 운전해 도서관 봉사를 다닙니다. 혈압 수치는 40대 주치의보다 안정적입니다. 놀라운 건 단 9년 전만 해도 보행기를 의지하고 약을 12가지나 복용하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클병 뚜껑조차 혼자 열 수 없었던 그 시절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값비싼 치료도 어려운 운동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5가지 단순한 아침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건강 루틴이 아니라 세계 장수 노인들을 연구하며 김할머니가 스스로 발견한 고대의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주치의조차 믿기 힘들 정도의 변화를 일으킨 루틴이었죠.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 박현수 씨와 함께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던 김정희 할머니는 82세 되던 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삶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깊은 우울에 빠졌고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당뇨와 관절염까지 겹쳤습니다. 85세 즈음엔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보내고 있었죠. 주변에 짐이 된다고 느끼며 자책하던 어느 날 소수병 뚜껑 하나 열지 못해 옆집에 도움을 청해야 했던 일이 그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 김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남은 인생을 스스로 바꾸겠다고요. 그날 이후 그녀는 세계 각국의 장수 노인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고 뜻밖의 일상적 루틴들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혈당 수치는 8.2에서 5.9로 떨어졌고 체중은 16kg 감량되었습니다. 약 8가지를 끊었으며 보행기 없이도 자유롭게 걷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아침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 햇빛을 마주하는 의식입니다. 매일 오전 6시, 김정희 할머니는 부엌 창가에 앉아 15분간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커튼은 열려 있고 맨눈으로 창밖의 동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동안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엽니다. 햇빛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 수면과 각성 리듬을 바로잡아 줍니다. 특히 아침 1시간 이내에 눈으로 햇빛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멜라토닌 수치를 낮추고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해 숙면과 활력을 돕습니다. 김할머니는 이 단순한 햇빛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수면제 없이도 연속 7시간 숙면이 가능해졌습니다. 햇빛은 유리창이나 안경을 통해서는 효과가 감소하므로 직접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며 빛이 부족한 집에서는 베란다나 현관 앞에 나가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사와 기억을 깨우는 아침 노트입니다. 햇빛 의식 후 김정희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매일 3가지 감사를 구체적인 감각과 함께 적습니다. 단순한 가족에게 감사하다 같은 표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손자 수연이가 어제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던 순간 그 눈빛과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와 같은 식입니다. 이런 세부 묘사는 뇌의 감정 회로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남편을 잃고 깊은 상실감 속에 있던 시절, 김할머니는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해 노트를 펴놓은 채 멍하니 앉아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차가운 유자차의 온기나 이웃의 미소 같은 아주 작지만 생생한 장면들이 다시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억 훈련은 우울과 외로움을 줄이고 뇌의 활동성을 되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그녀는 손이 아픈 날엔 음성 메모를 사용해 감사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은 커피보다 먼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십니다. 김정희 할머니도 예전엔 그렇게 했죠. 하지만 오키나와 장수마을의 전통에서 따온 이 루틴은 잠에서 깬 몸이 먼저 필요로 하는 건 자극이 아닌 수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250ml의 따뜻한 물에 히말라야 소금 한 꼬집과 레몬즙을 넣어 천천히 마십니다. 이 조합은 탈수를 방지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며 혈액순환과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전아트륨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커피나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아침의 피로와 관절통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이 훨씬 부드럽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아침 습관은 침대에서 시작하는 몸 깨우기 루틴입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꼭 10분간 누운 채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실천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은 땀이 나지도 숨이 차지도 않지만 노년기 낙상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열쇠입니다. 낙상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삶의 자율성과 건강을 결정짓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실천하는 첫 번째 동작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한쪽 발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린 후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움직임은 발끝 혈류를 촉진하고 균형 감각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15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양쪽 다리에 실시합니다. 이때 복부와 엉덩이 주변이 이완되며 뻣뻣한 아침 몸이 점점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어깨 돌리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 어깨를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리는 식입니다. 장기간 잘못된 자세로 굳어진 어깨 관절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상체의 혈액 흐름을 도와줍니다. 이어서 목 돌리기로 이어집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린 뒤 고개를 천장, 발끝으로 이동시키며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발 떨기입니다. 이 동작은 김정희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빠르게 30초간 떨면서 관절 내 윤활 작용을 활성화하고 혈류를 자극합니다. 이 작은 떨림은 실제로 균형 감각을 깨우고 미끄러짐에 대한 반응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물리치료사에 따르면 자는 동안 관절 내 윤활액의 점성이 높아져 관절이 쉽게 굳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 이 완만한 움직임이 마치 기계의 윤활유를 바르듯이 몸 전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6개월 전 비 온 후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이 루틴 덕분에 중심을 잡고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때 넘어졌다면 대퇴골 골절로 요양병원 신세를 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이 루틴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깨가 불편한 사람은 가능한 범위까지만 움직이면 되고 무릎을 가슴까지 당기기 어렵다면 천천히 다리를 침대 위에서 미끄러지게 해도 충분합니다. 관절염이 심한 날은 손발 떨기만 하거나 발목 돌리기만 하더라도 몸은 확실히 그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 루틴이 몸에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아침 습관은 오늘 실천할 작고 구체적인 나눔 한 가지 적기입니다. 이 루틴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지닌 습관입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4가지 루틴을 마친 후 책상 앞에서 딱 5분간 시간을 투자해 오늘 꼭 실천할 작은 나눔 하나를 종이에 적습니다. 언젠가 혹은 이번 주 중에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목표로 정합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장씨 아주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첫 나눔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다녀오신 걸 기억해내고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무도 기억 못 해줄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정희 할머니는 점차 다른 이웃들과도 연결을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나눠주고 젊은 교사들에게 과거 교직 경험을 조언으로 전달하는 일도 하게 되었죠. 그 작은 행동들이 할머니를 동네의 연결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네에서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불립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습관은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의 삶에 명확한 목적을 가진 노년층은 인지 저하 확률이 44% 낮으며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블루존 장수마을 조사에선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최대 7년 더 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할머니의 나눔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오늘 시합 잘해 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거나 우체부 아저씨에게 언제나 웃는 얼굴 덕에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꼭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작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 내가 오늘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나눔 목록을 따로 정리해두기도 합니다. 외로워 보이는 이웃에게 전화하기, 오래전 고마웠던 사람에게 손편지 쓰기, 오늘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인사하기, 좋아하는 반찬 레시피 알려주기 등 다양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엔 온라인으로 따뜻한 댓글을 남기거나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며 비대면으로도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게 작아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걸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흔적처럼 남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5번째 습관은 단순히 하루를 따뜻하게 여는 루틴이 아니라 내 삶에 명확한 의도를 심어주고 기대를 만들어주는 정신적 엔진입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5가지 아침 습관은 단순한 건강 루틴을 넘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습관들을 실천하던 시기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약을 12가지나 복용하며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던 85세의 김할머니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시절 할머니는 체중이 16kg 더 나갔고 집안에서도 보행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외출은 병원 방문 외에는 거의 없었고 자녀들과의 통화도 최소한으로만 유지되었습니다. A1C 수치는 당뇨 전 단계인 8.2였고 만성 관절통과 불면으로 고통받았으며 수면제 없이는 단 몇 시간도 숙면하지 못했습니다. 삶에 대한 기대는 없었고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94세가 된 김정희 할머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단 4가지 약만 복용하며 일주일에 3번 직접 차를 몰아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은 오히려 40에서 50대 성인보다 높고 A1C 수치는 정상 범위인 5.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식단이나 다이어트 없이도 체중은 16kg 줄었고 자연스럽게 8시간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으며 관절통도 80% 이상 완화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건강만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김할머니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연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 이웃 30명 이상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손수 가꾼 채소를 이웃과 나누고 온라인에서는 젊은 교사들의 멘토로 활동합니다. 최근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웃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초 스페인어 공부까지 시작했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주치의는 진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관 건강은 70대 수준이고 인지 기능은 연령보다 훨씬 젊습니다.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체감합니다. 자녀들과의 통화도 더 자주, 더 따뜻하게 이어졌고 단골마트의 계산원조차 요즘 얼굴이 참 환해 보이세요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단지 건강해졌다는 것을 넘어 삶 자체가 반짝이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이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5가지 아주 단순한 아침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잡한 루틴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여는 짧은 명상, 감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노트, 따뜻한 물 한 잔, 침대 위에서의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오늘 실천할 작고 구체적인 나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렇지만 아무나 꾸준히 하진 않는 그 작은 실천들이 김정희 할머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루틴인 햇빛 바라보기는 생체 시계를 리셋시키며 수면 리듬을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 루틴인 감사 기록은 뇌의 회로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하고 기억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루틴인 따뜻한 물 섭취는 탈수와 염증을 완화하며 관절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네 번째 루틴인 몸 깨우기 루틴은 낙상 위험을 줄이고 하루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루틴인 나눔 실천은 삶의 목적과 연결감을 회복시키며 자존감을 되살리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녀의 말처럼 이 5가지 루틴은 단순한 건강 지침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향성을 바꾸는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가능성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할머니 역시 처음에는 단 하나, 햇빛 바라보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루틴부터,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다면 침대 루틴부터,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면 나눔 노트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데 필요한 건 엄청난 각오가 아니라 단 15분의 시간과 작은 실천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천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김정희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과 나눈 변화의 여운과 영상 시청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요즘에도 하루를 여는 5가지 아침 루틴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합니다. 어떤 날은 시간이 부족해도, 또 어떤 날은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뻐근해도 최소한 하나의 루틴만큼은 꼭 지킵니다. 그것은 단지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돌본다는 의식의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침 햇살을 못 보면 그날 하루가 어딘가 엇갈린 기분이에요. 마치 리듬을 놓친 음악처럼요. 그녀에게 있어 이 루틴들은 더 이상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김할머니가 최근 가장 큰 위안을 느낀 순간은 자신이 실천하던 이 습관들이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노트를 보고 직접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아들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시며 업무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실천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건강까지 연결된 사례입니다. 또한 김정희 할머니는 이 습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독거노인에게는 햇빛 마주하는 시간을 권했고, 손의 통증으로 글씨를 쓰기 어려워하던 이웃에게는 음성 메모를 권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조언을 따라하며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나 늙어요. 하지만 늙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은 아직 여기 있어요. 나를 돌보고 누군가와 나누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건 여전히 내 몫이에요. 5가지 아침 습관은 이제 김정희 할머니의 인생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누군가가 자기만의 리듬을 찾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아침을 시작하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건너뛰는 아침 식사, 무의식적으로 켜놓은 TV 소리. 아마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이 단순한 루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5가지 중 단 하나만 골라 7일만 실천해보세요. 단 15분이면 됩니다. 햇빛 마주하기, 감사 노트, 따뜻한 물, 침대에서의 준비 동작, 작은 나눔 계획,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으로 당신의 하루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7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잠은 조금 더 깊어졌는지, 몸은 좀 더 부드러워졌는지, 마음속 고립감은 줄어들었는지,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늙고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늦은 것처럼 느껴져도 삶의 리듬은 언제든 다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순간을 살고 있어요.
이제 그 생생함의 기회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